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의 프랑스라는 국가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진짜 기원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과정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기적적이고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만나볼 인물은 그야말로 역사 속 거물입니다. 바로 카피 왕조, 그 중에서도 뿔뿔에 흩어져 있던 프랑스 왕국의 진짜 기틀을 다져놓은 설계자 루이 6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보통 오늘날 지도 위에 딱 그어져 있는 견고한 국경선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국경선들이 어느 날 마법처럼 짠! 하고 나타난 게 절대 아닙니다. 끊임없는 혼란, 그리고 정말 피 튀기는 권력 투쟁 속에서 아주 힘들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각 지역 영주들의 힘이 오히려 국왕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겨 있던 그 혼란스러운 중세 영토가 도대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강력하고 통일된 프랑스라는 단일 국가로 뭉칠 수 있었을까요? 그 흥미로운 해답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 카페 왕조의 시작입니다. 987년부터 1328년까지 프랑스를 다스리면서 오늘날 민족국가의 아주 단단한 토대를 마련한 이 왕조의 초창기 모습이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987년에 왕으로 선출된 위그 카페. 이름은 되게 거창한데 사실 당시 그의 실제 영토는 파리 주변의 아주 작고 초라한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왕국 나머지 거대한 영토는 어땠을까요? 분권화된 권력을 단단히 틀어쥔 아주 강력하고 반항적인 지방 영주들 차지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겉으로만 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지 사실상은 주변의 그 거친 남작들이 왕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던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마침내 두 번째 챕터의 주인공 뚱보 루이가 등장합니다. 1098년에 후계자로 지목되면서 실질적인 통치자로 전면에 나선 루이 6세에게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죠. 이 국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의 독특한 별명입니다. 1108년부터 1137년까지 프랑스를 다스린 이 루이 6세는 널리 뚱보 루이, 즉 루이 루그로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그저 살집이 좀 있는 평범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말 그대로 남작들의 진압자였습니다. 루이 6세는 일드 프랑스와 오를레안의 지역에서 거의 무법자처럼 굴던 남작들을 강력한 왕실의 통제 아래로 굴복시키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요. 결국 이걸 완벽하게 해내면서 프랑스 왕관의 진정한 권력과 위엄을 되찾아주게 됩니다. 당시 루이 6세가 가장 신임했던 조언자죠. 생드니의 슈제르 수도원장이 남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몸은 이미 무거웠고 엄청난 살집에 짓눌려 있었다. 이렇게 위협할 정도로 비대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말을 타고 전투에 나설 수도 없었고 나서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떠신가요? 정말 기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무너져가는 국가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그 엄청나게 무겁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한 왕이 정작 물리적으로는 너무 몸집이 커서 전장에 나가려고 말에 올라타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은요. 이런 엄청난 육체적인 핸디캡조차도 왕권을 강화하고 반란을 짓밟아 버리겠다는 그의 그 활활 타오르는 의지를 절대 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챕터, 전투와 전략적 동맹입니다. 루이 6세가 밖으로는 거대한 제국들을 상대로 또 안으로는 내부의 반역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국가를 치밀하게 재건해 나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세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정말 기발하고도 놀라운 정치적 개념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유럽은 누구 밑에 누가 있고 또 그 밑에 누가 있는 아주 복잡한 봉건제의 사다리로 얽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루이 6세는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래의 프랑스 국왕들을 위해 아주 기가 막힌 개념 하나를 딱 확립해버립니다. 바로 프랑스 국왕은 이 세상 그 어떤 지상의 인간에게도 종속된 봉신이 아니며 오직 프랑스의 수호성인인 생드니의 봉신일 뿐이다 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와, 이거 정말 천재적인 정치적 꼼수, 아니 훌륭한 우회로 아닌가요? 그는 이런 신성한 권위를 싹 빌려와서 자기 자신을 그 복잡한 봉건제 사다리의 맨 꼭대기로 단숨에 점프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흐름이 어떻게 더 거대하게 발전해 나가는지 한번 보시죠.
루이 6세가 쏟아부은 그 엄청난 군사적 외교적 에너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일단 1104년부터 잉글랜드 국왕 헨리 1세와 지루하고 긴 전쟁을 끈질기게 치러냈고요. 1124년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이니리히 5세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프랑스 전역에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딱 소집해내면서 나 통합된 군주야 라는 저력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어서 1127년 플랑드르 계승 문제까지 발을 들이밀더니 마침내 1137년 생애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위대한 업적일 텐데요. 아들 루이 7세와 아키텐의 거대한 영토를 물려받을 상속녀 엘레오노르의 전략적 결혼을 성사시켜버립니다. 진짜 감탄이 나오죠. 이 모든 게 국왕의 머릿속에서 치밀하게 계상된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 행보였던 겁니다. 루이 10세가 만들어낸 이 무시무시한 추진력을 쫙 이어받아서 카페 왕조는 이제 단순한 동네 지방 영주 수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정적 군주제로 거듭나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밟기 시작합니다. 첫째, 일단 말 안 듣는 무법자 남작들을 힘으로 꾹꾹 눌러 평정했죠. 둘째, 아까 말한 그 종주국으로서의 권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왕이 직접 통치하지 않던 지역까지 스르륵 영토 확장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고등법원격인 파르망이라던가 왕실이 파견하는 지방관인 바이지 같은 꽤 근대적인 국가 행정기관들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뼈대만 있던 국가의 시스템이 실제로 윙윙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마지막 네 번째 챕터, 방대하게 뻗어나간 유산입니다. 앞서 보신 그 뼈를 깎는 고된 기초공사가 결국 카페 왕조의 핏줄, 나아가 유럽 전체에 어떤 거대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 13. 여러분, 이 숫자는 그냥 평범한 숫자가 아닙니다. 초대왕인 위그 카페부터 저 어링쟁 1세에 이르기까지 직계 카페 왕조의 국왕이 무려 13명이나 한 번에 끊어짐 없이 연속해서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야말로 물 흐르듯 너무나도 매끄럽고 안정적으로 권력이 넘어갔습니다.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피가 튀던 그 혼란스러운 중세 유럽의 권력 다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토록 오랫동안 직계 혈통에 안 끊기고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건요, 그만큼 국가의 시스템이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튼튼하게 안정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의 결과를 정말 훌륭하게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카페 왕조의 후손들은요, 그저 프랑스 안방에만 얌전히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중세 유럽 전역으로 쭉쭉 뻗어나가면서 말 그대로 대륙의 지배자가 됩니다. 부르구뉴와 브루타뉴의 공작들, 저기 콘스탄티노플의 황제들, 그리고 나바라, 나폴리, 심지어 저 멀리 헝가리의 국왕들까지. 이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통치자들이 사실 다 카페 왕조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었어요. 처음엔 파리 주변의 그 좁아터진 영지에 갇혀서 덜덜 떨던 가문이 대체 어떻게 전 유럽을 호령하는 거대한 가문으로 성장했는지 여실히 증명해주는 진짜 기가 막힌 결과물인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흥미진진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자기 혼자 힘으로는 말조차 탈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고도 비만으로 매일매일 고통받으면서도 기필코 국가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그 미칠 듯한 업무의 중압감을 온몸으로 묵묵히 견뎌낸 루이 6세라는 한 인간의 그 치열한 의지가 없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지도에서 찾아보는 그 막강하고 통일된 프랑스라는 국가가 과연 역사에 제대로 등장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푹 빠져서 살펴본 것처럼 겉보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단단해 보이는 국가들의 탄생, 그 이면에는요, 사실 이토록 유약하고 때로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지극히 인간적인 기원이 숨어 있습니다. 이 흥미롭고도 묘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